여러분, 지난 1주차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어떠셨나요? 1주차 과제와 필수 미션도 전부 하셨나요?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서포터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서포터분들께서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학습 노트를 열심히 채워나가면 여러분들도 멋진 애터미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2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과정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주차는 다단계 아니야? 라는 주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와 현 주소를 알아보고 애터미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경쟁을 안 하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애터미는 철저한 유통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럼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2주차에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설명하다 보면 꼭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시스템 소득 그게 정말 가능해? 라는 못 믿겠다는 반응이죠. 이번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왜 애터미 사업이 평생 소득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의는 황준원 미래캐스터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기회가 찾아왔으며 왜 평생 소득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여러분. 저는 미래캐스터 황준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제가 전달드리는 주제들도 하더라도 벌써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변화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고요. 2부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에 가장 난리난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거대 AI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때려 박았더니 개발자들도 예상 못했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초거대 AI입니다. 자, 그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챗 GPT라고 하는 언어 인공지능 서비스거든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글로 입력을 해가지고 테스트가 가능한데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비판 내용 3가지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자, 원래 우리가 정보 검색할 때는 구글 검색해가지고 링크 타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정보 찾고 이랬잖아요. 앞으로는 검색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원하는 내용 3가지만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도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말로 말도 잘하고 글도 작성을 잘해줘요. 내가 다음 주에 퇴사한다는 이메일을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그 형식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영어로 하시면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또 보시게 되면은 문학 창작까지 가능해요. 자, 새와 사과에 대한 이런 시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시를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싸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사실 잘 작성할 수도 있어요. 또 놀라운 점은 똑같은 명령어를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를 써주거든요. 뭐 이제 학교에서 숙제 내주거나 할 때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심지어 계산도 해줍니다. 이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거든요. 그거를 갖다 넣기만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수식도 알려주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또 보시게 되면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죠. 요즘 디지털 시대에 정말로 각광받는 게 프로그래머, 코드 짜는 일일 텐데 이 챗 GPT, AI가 해줍니다. 이런 것들까지 가능해지다 보니까
야, 프로그래머도 앞으로 5년, 10년 뒤 정말로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언어 인공지능 정말로 난리가 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챗GPT는 무서울 정도로 뛰어나다, 위험할 정도로 강한 AI가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야, 지금도 이런데 5년, 10년 뒤에는 얼마나 더 발전이 될까요? 자, 또 이 초거대 AI가 그림도 잘 그려줘요. 똑같은 회사 오픈 AI에서 공개한 달리라는 서비스이고요. 우수 사례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파이더맨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사람 말을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고 생성을 해주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이미지 잘 만드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엄청나죠? 자, 또 다른 기능. 자, 이 그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테두리 밖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걸 상상해서 그리실 수 있으신가요? 자, 이 달리라는 인공지능 모델은 저렇게 확장을 해서 그려주는 아웃페인팅이라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림자, 색감 이어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완성된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잘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주식시장이 추락하고 있고 사람들은 충격받았다. 사진 스타일 이런 식으로 적었더니 실제로 이런 이미지를 10초 안에 4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쓸만한 이미지 있나요? 없나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필요한 것들을 생성해내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발전이 굉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지 만든 거 사람 작가, 화가의 그림보다 나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일이 펼쳐졌어요.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서 이 AI가 그린 그림이 출품이 됐는데 사람들을 제치고 우승을 해버린 겁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에요. 엄청나죠? 1등 할만하죠? 자, 그래서 야, 이거 초거대 AI 엄청나구나 라는 얘기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들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렌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버스라는 트렌드 이제 익숙하시죠?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장비를 딱 착용하고 정말 실제와 같은 가상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년? 20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꽤나 장기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근데 벌써 아이들이 요즘 많이 하는 로블록스라는 게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의 초기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저렇게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이 게임 저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광고도 보고 여러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 안에서 게임 만들어 팔고 아바타 의상 만들어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연도 펼치고 있고요. 유명 브랜드가 아바타 의상을 아바타용으로 출시를 하기도 하고 삼성전자 역시도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시도도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원격 근무라든지 원격 수업 같은 것들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기간에 지금 보고 계신 겟더타운이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죠.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는 얼마나 발전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교육에 있어서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양이 실제로 해부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가상으로 해보게 된다면 도움되겠죠? 역사 수업도 내가 조선시대로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는 기술 분야다 보니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졌죠.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이 아예 사명 자체를 메타로 바꿔버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는 요소가 됐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로 유용하다라는 걸 지금 체감을 하시나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타사도 10년 이상 보고서 이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메타버스 용어에 휘둘리기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적인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앞으로 디지털 가상세계 생활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만 직업 기회를 가졌다면은 앞으로 아이들은 이런 디지털 가상 세계를 채워누는 수많은 일들에 종사를 하게 될 겁니다. 가상 세계를 건설하는 일, 그리고 연결하는 일, 디자인하는 일, 그 안에 재미난 컨텐츠를 채워두는 일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의 기회는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씁쓸한 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기회, 메타버스의 기회는 여러분들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의 기회입니까? 아무래도 다음 세대의 기회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세계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이런 세계에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요소까지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정리해 드렸고요. 이 두 가지 요소만 하더라도 너무나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장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태로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100세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린다 그레트니슨. 이 사람이 재미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 80세를 보고 있었을 때는 한 20살까지 전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부터 취직을 해가지고 평생 직장이죠. 종신교육 고용이 됐으니까 60세 정도까지 일을 해가지고 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은퇴 자금 가지고 나머지 한 20년 동안 이제 살다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 이런 게 과거의 인생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3단계 모델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근데 80세 인생이 아니라 100세 시대가 되면서 수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전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은 뭐 거의 비슷한데요. 대신에 일하는 시간이 80세까지가 될지 90세까지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쭉 늘어나게 되고 은퇴 시기는 밀려나는 거예요. 자,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평생 직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직장이 아니라 나의 직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100세까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1부에서 제가 첨단 기술 발달 두 가지만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굉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시대, 100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잘 되어 계십니까? 자, 우리 1부 내용 기억하시나요? 첨단 기술의 발달 진짜 대단하죠. 앞으로 100세 살아갈 때 이게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회를 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먼저 초거대 AI 진짜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런 능력들 AI가 길러가게 된다면은 우리 사람은 어떤 능력을 길러가면 좋을까요? 앞으로는 시키는 것만 수행하는 역량이 아니라 어떤 역량? 앞으로 기계라든지 자동화 기술 그런 거 하는데 명령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우리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상상하고 기획하는 걸 길러가고 필요한 일들은 AI한테 시켜가지고 결과물을 뽑아낸다는 거죠. 자, 이걸 아이콘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예전에는 CEO 같은 사람들이 기획하고 상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키게 되면은 수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키는 대로 수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과거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직원들, 시키는 것만 일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일자리가 사라지기만 하는 걸까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AI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상상하고 기획하고 명령하는 역량을 길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사진을 찍게 되면서 사진 작가가 망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데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인플루언서로서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누구나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되면서 PD 아니면 감독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애터미 분들이 하신 일과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프로휴머 경제가 더욱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소비자, 시청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결과물로서 수익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또 앞서서 메타버스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프로슈머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 자, 디지털 가상세계가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각광을 받는 기술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하는 기술인데 들어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각각 가치가 다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거래 이력을 블록체인에 저장해가지고 그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간단하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컴퓨터로 그린 그림, 그리고 내가 폰으로 찍은 사진, 게임 열심히 해서 얻은 아이템, 내가 만든 유머 짤,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참여하면은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요즘에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웹 3.0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웹 3.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활용하는 인터넷 환경 역시도 진화를 해가서 3.0 버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거예요. 웹3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그 안에서 암호화폐, NFT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코인과 NFT를 통해 가지고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권한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인스타그램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팔 수 있게, 좋아요 많이 받으면 그 좋아요가 코인으로 지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웹 3.0이에요. 단순히 시청자 아니면은 소비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활동이 수익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스타벅스 역시도 이거를 진행을 합니다. 오디세이라는 건데요. 내가 스타벅스가 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퀴즈 풀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스탬프라는 걸 주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디지털 배지 같은 겁니다. 그걸 모으게 되면은 스타벅스의 뭐 여러 가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배지, 일종의 배지 같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 역시도 단순히 시청자, 참여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라는 것이 바로 웹 3.0이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공통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야, 뭐 메타버스 좋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로서 뭐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역시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이외에 미래 트렌드를 활용하기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돼요.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가 저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세상에서 고령자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이 와중에 노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돌봄, 뭐 케어 역할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로 살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고령화 요소를 한번 섞어보는 겁니다. 이 기회 요소를 섞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실금 패티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이제 노인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성인용 기저귀 패션쇼를 엽니다.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을 판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연화식이라고 하죠. 부드러운 음식,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소비하고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령화 요소, 또 심리치료 요소, 이런 것들을 결합하시게 된다면은 미래 트렌드를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얼마나 많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퀴즈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했던 가구 구조는 무엇이었을까요? 4인, 3인, 2인, 1인. 보통 정답 못 맞추세요. 정답은 1인 가구입니다.
이때부터도 1인 가구가 제일 많았고 앞으로는 어떻죠?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지금 33에서 앞으로 쭉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혼자 살아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위기에 처한 산업들도 있겠죠. 기존 가족 구조와 관련된 산업들. 자, 그리고 1인 독거노인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케어, 그리고 심지어 고독사 문제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신 일은 아무래도 인맥이라든지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각종 미래 트렌드 요소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게 된다면은 과연 기회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1, 2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평생 직장은 좀 위험한 것 같죠? 끊임없이 변화를 하거나 100세 동안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슈머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자, 소비자, 참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와중에 나 자신을 플랫폼화를 시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자체가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인맥이나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나를 오가는 사람들을 토대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여러분들의 아주 밝은 미래를 응원 드리면서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